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경에 택배 배송 차량이에요. 새벽 배송하는 차들도 많이 있죠.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채소, 과일 이런 경우요. 이 빌라에 배송을 해야 돼요. 차 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빌라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 올라가서 이제 배송하려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내리네요. 내린 게 아닌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차에 타네요. 누가 오더니 여기 주차장 입구예요. 이곳에서 차를 앞으로 운전합니다. 예.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내 차가 왜 앞으로 가 있지? 내가 뭐 사이드를 풀어놨나? 저절로 밀려갔나? 아닌데? 나중에 봤더니 그 빌라에 사는 분이요. 빌라에 사는 분이 대리운전 시켰어요. 그리고 대리운전자가 그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택배차 가로막고 있으니까 택배차로 움직인 겁니다. 예. 그리고는 내려와 보니까 저기서요. 혹시 제 차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뭐예요?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혹시 제 차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놔라! 놔라!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제 차 움직이셨나요? 그랬더니 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엄마. 기다리세요. 왜 도망가세요 자꾸. 어이씨, 영광아.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 만에. 내가 가져서 갈 거다, 이게.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나 찍었잖아, 씨.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이씨. 나 기다리세요. 나, 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 임마. 저 경찰 불렀어요. 가자, 이 새끼야. 경찰서. 불렀어요. 기다려요. 야, 씨. 경찰서 가자고, 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때렸어. 내가 가져서 갈게 하잖아, 지금.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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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소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 야, 가져서 가자고. 야, 경찰서 가자고. 기다리세요. 아저씨. 아이, 죽여버려, 씨. 나. 가져서 가자고, 임마. 알았어요. 나, 이 새끼야. 알았어요. 가져서 가자고, 임마. 기다려요. 나- 지금 경찰 아저씨. 아니, 내가 가져서 가자 했잖아, 씨. 같이 가자, 임마. 따라와, 빨리. 그래. 아이, 경찰서 가자고, 개. 기다리세요. 이 새끼가 있으니. 안 나? 기다려요. 경찰서 가자고, 개야. 어딜 가고. 빨리. 경찰 따라와. 네. 돌박차 운전자는 저 차 스틱인데 또 운전 못하면서 잘못 끝나려서 차에 이상이 있으면 어쩌나. 또 누군가 내 차를 탔다가 그 차 안에 뭐가 없어졌으면 어쩌거나.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내 차는 움직여져 있고 저 사람이 차를 움직였으면은 좀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인적 사항을 주고받아야 혹시라도 내 차 움직이다가 차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저기 1인 한정이래요, 보험이. 만약에 차에 문제가 나중에 생겼는데 보험도 안 되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인적사항 좀 주기를 원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턱대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서요. 나라 안지. 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동돼 있더라고요. 사이드가 풀렸나?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빌라에 올라가고 그 빌라에 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술을 드셔 대리기사 차로 운전하셨고요. 제가 좀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1분 걸렸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 혹시 제차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바쁘다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화를 낸 이유는 1톤 냉동탑 영업용 스틱 차량인데요. 저는 이 차가 제 생업이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 해보시고 그냥 거기 앞에 전화번호 있는데 그냥 차량 이동시킨 거 그것도 좀 기분이 나빴고요. 그분이 그냥 나라 그냥 가려고 해서 혹시 몰라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거 막 몰면 안 되잖아요. 경찰분 불렀다고 하는데도 근데 그때 막 주차 막 하고 있던 중인데요. 주차 마치고 그리고 킥보드 타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경찰 올 때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저를 때린 건 아니지만 손바닥, 발로 저를 수차례 때리셨고요. 이틀 지나서 상해진단서 끊어놓고요. 제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상대가 저를 쌍방폭행으로 해서 저도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왔어요. 상대 측에서 제가 팔로 가지 말라고 기다리세요 할 때 팔로 잡아서 멍이 들었대요. 자꾸 하니까 잡다 보면은 멍도 들 수도 있겠죠. 예, 멍이 든 사진을 제출했대요. 경찰 쪽에서도 맞은편 빌라에서 CCTV 확보했는데 도주하시는 거 못 가게 잡은 거 그리고 제 머리채 잡으신 게 찍혀 있더라고요. 또 며칠 후에 사실 저는 그 상황이 똑같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기다리세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전 저희 가족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이라 제 직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고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는 도중에 저번 주에 서울 서부지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쌍방폭행이래요. 그래서 8월 13일 날 형사조정한대요. 작년이래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8월 15일 날 형사조정위원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서로 쌍방폭행이래요. 상대는 나를 손바닥으로 발로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나는 거기 못 가게 잡은 거 이걸 폭행이래요. 서로 그래서 저는 그래 조건 없이 그냥 합의합시다. 네, 서로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런데 대리기사예요. 그 대리기사분은 진단서 끊는데 돈 들었다. 병원 치료비 포함해서 20만 원을 달라. 그래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주인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건 제보하고 댓글을 읽어봤어요. 댓글에는요. 왜 주차장 가로막고 차를 세워놨어? 그러면서 비난한 댓글이 무진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남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그건 잘못이지. 네, 그런 댓글들이 거기에 상처받으셨어요. 한참 동안이 아니잖아요. 시동 걸어놓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전화번호까지 써놓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잘 안 타시더라고요. 높은 데는 엘리베이터 타시지만은 낮은 데는 뛰시더라고요. 얼른 가서 택배 전화하고 또 내려오고 한 2분? 3분?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건 제보하고 댓글 읽어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누구에게 욕먹을 짓 안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보 운전과 배려하는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리기사는 6월 10일 최종 재판이었는데 벌금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저는 기소유예, 상대는 약식기소, 그리고 상대는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재판에서 이 질문자분께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녀오셨답니다. 자기는 안 때렸다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때린 게 맞습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출석까지 다녀오셨어요.
서로 없던 걸로 했으면 그때 합의하자고 그랬을 때 상대는 버텼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훨씬 더 잘못해놓고. 불박차가 잘못은 뭘까요? 질문자의 잘못은 잠깐이라도 왜 남의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내 차가 움직여져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데 내 차 자리를 해서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할 수 있죠. 나라이! 내 차에서 뭔가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요 잠깐요. 근데 그냥 누구냐고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누구냐라고 묻는데 도망가는 거. 그건 준현행범입니다. 준현행범은 누구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 질문자에게 폭행이 아니라 정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차장 가로막아 놓은 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차를 탔다 내렸잖아요. 그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건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합시다. 그런데 나라고 그러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못 가게 잡은 거. 그게 폭행일까요? 경찰은 쌍방폭행을 해서 검찰을 넘겼고요. 물론 상대도 처벌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검사는 질문자는 기소유예, 상대는 약식기소, 그리고 벌금 30만 원 내처해졌답니다. 저는 상대편 벌금이 30만 원 좀 작게 느껴집니다. 이분 2주 진단서 제출하셨대요. 작년 10월쯤에 기소유예 처분받았고요. 상대는 벌금 30만 원 판결 선고됐습니다. 억울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제 마음속에서 덮으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아파트 주차장 같으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저런 곳은 진짜 차댈 데가 없잖아요. 택배 차량이 한참 거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상등 켜고 잠깐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택배 기사분께서 어쩌면 우리 집에서 진짜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택배 물건을 우리한테 배송해 주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택배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땀 흘리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